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 최종고.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란 말할 필요도 없이 성서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1절에 나오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연유된 이름이다. 즉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상처를 입고 길 위에 죽게 버려져 있는데 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처근한 마음에서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성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상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누구나 착한 사마리아인을 칭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여 수많은 크리스천과 지식인 일반인들도 이 비유에 대하여 적어도 두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오늘 나의 집 옆 골목에 곧 예리고로 내려가는 길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 인간의 실존적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고 항상 2000년 전의 우화의 세계를 동경하는 폭고주의적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선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과연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적 의미가 있으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만일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부당한 사람들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어도 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 형법 제63조 2항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 구조해 주지 않은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형법도 제330조 C항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상당히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현저한 단 하나의 위협도 없이 그리고 다른 더욱 중요한 의무를 위배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독일 외에도 포르투갈, 스위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 자유진영 국가들의 대부분이 이런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들도 이 조항을 채택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제127조는 만약 도움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험이 없는데도 죽음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즉시 분명하게 요구되는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나 혹은 관계기관이나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징계노동을 하거나 사회적 비난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며 또는 사회적 압력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폴란드 형법 제247조는 개인적인 위험에 닥쳐 그 자신이나 그와 가까운 사람들을 노출시키지 않고 구조할 수 있는데도 그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급히 구조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금고나 징역형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화민국 형법은 제150조에서 만약 그 행위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하고 위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해의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자유 혹은 재산의 위험이 되는 임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위험의 발생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그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형법에서는 이것을 유기죄로 취급하여 구조 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 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자에 대한 구조와 유기가 성질상 같은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어쨌든 일본 형법도 이 문제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대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입법의 이론적 근거. 이처럼 세계의 수많은 나라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윤리적으로만 아무리 비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이요. 따라서 그러한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팽배하여 현대사회가 점점 냉혹하게 되고 흉폭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다. 현대 문명사회라는 이름의 뒷면에는 대낮에 행길에도 에서 강도를 당해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구경만 하지 구조해주지도 않고 경찰의 증인으로 소환당하기가 귀찮다고 신고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비인간화, 비윤리화된 사회와 법에 대한 새로운 윤리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유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이나 폭넓은 공간들을 형성하고 있다. 다만 법 문화의 정통상 개인주의적 성격을 자랑하는 영미법 계통의 영국과 미국에서는 내 할 일이나 상관하라 라는 전통 때문에 이런 사회의 연대적 발상에 대하여 다소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렇지만 건년에 이를수록 영미에서도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이 채택되는 주가 늘어가고 있다. 위난에 처해 있는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구조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은 각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그 국가 사회가 갖고 있는 윤리관과 문화 전통 및 형사 정책에 관련되는 것이다. 핀란드, 터키 또는 등의 나라는 벌금형을 내리고 덴마크,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는 3개월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체코, 이디오피아는 6개월 이하의 구류, 독일, 그리스, 헝가리, 유고슬라비아는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위에서 보았듯이 프랑스에서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 각각 다르거나 처벌하는 나라와 처벌하지 않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은 적어도 법학적 관점에서는 흥미있는 연구 테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1965년에 일찍이 미국의 시카고 법대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 심포지엄을 개최한 바 있다. 이 심포지엄에서는 이 법을 시행하려면 간단치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현대사회에서 점점 중요시되고 있고 시행 과정에서 점점 세련된 방법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체로 긍정적인 방향의 주장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흔히들 법에는 눈물도 사랑도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비상적인 관찰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은 독일에서는 사랑조항이라는 병을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법이 사랑과 윤리를 외면하고 엉뚱한 규범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황.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관한 현실이 어떠한가? 한마디로 우리나라에는 형법에 이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 혹은 사랑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처벌 규정이 아예 불필요하다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비인간화와 윤리기강의 파괴가 그리 심각하지 않다는 말인가? 우리나라 형법에 왜 이 조항이 빠졌는가는 형법 제정 당시의 국회 속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원래 법정 편찬위원회에서 엄상섭이 기초한 정부 원안에는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1953년 7월 6일 제16회 국회 제17차 회의에서 삭제됐다.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윤길중 의원은 이렇게 발언하였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유기를 해서 생명의 위태를 초래하였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 이 의무라는 것은 법률상 의무, 계약상의 의무 혹은 사회관습상의 의무, 이러한 것이 늘 유기하는 범죄인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89조 이런 경우는 법률상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계약상의 부양의 의무가 있다든지 해서 확실하게 그 의무가 드러난 때이고, 지금 통과된 293조 이것을 삭제하기로 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상이나 계약상 또는 사회관습상으로 당연한 의무가 있다는 것보다도 순간 도덕적 의무에서 자기 문전에 가령 거지가 병들어 누워 있거나 혹은 길을 걸어가는데 아주 용이하게 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거나 그런 것을 그냥 보고 지나갔다, 이런 것을 부작위로 그 사람을 죽게 했다든지 그런 것을 방치했다, 그런 의미로서 이것을 처벌하자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대단히 어려워서 보통 범죄 구성을 이렇게 막연하게 해놓을 것 같으면 도의적으로 대단히 좋은 일이나 이것을 법률적으로 범죄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조문은 삭제를 해가지고는 지극히 불가한 경우 이런 것은 조례로서도 289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하는 동시에 자기범이냐 부자기범이냐에 대해 지극히 부당한 경우는 289조를 가지고서도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까닭으로 해서 이러한 293조 이것을 두어둘 것 같으면 대단히 막연하니까 이 조문은 삭제하자, 그런 것입니다. 한국 형사정책연구편 형법 1990 475쪽 수록, 여기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우리 형법이 6.25 平安 중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눈앞에 거지가 죽어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은 자를 일일이 처벌할 수 없다는 상황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급박한 처지에서 이루어지는 입법 논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도 어느 면에서 서양 못지않게 냉혹하고 비인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도 힘들게 되었고, 급기야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 것이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 볼 일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이 법과 윤리에 대하여 갖고 있는 선입견에 가까운 가시 판단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도 각 세계 각국의 입법 추세를 아무리 얘기해봐야 한국인의 이러한 법의식 내지 가치관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다.